하겠습니다. 저번에 아카사카가 죽었죠? 이어하기. 여기서 이거 불러오면 될 거야 아마도. 네. 여기서 목숨을 구걸 먼저 해야 돼. くそ 젠장. 待てよ、死にたくないよ。あんこっちだって死なせとうない。 저번에 아카사카가 내가 저항한다 했다가 그냥 총 맞아서 뒤져버렸어. 分かればええん分かれば。撃つなよ、撃つなよ。帰りを待ってる妻がいるんだ。死にたくないんだよ。 아 아카사카. 叫ばんとでも歌んね。おとなしゅう頭抱えてうつ伏せになったら歌んだるね。本当だろうな、本当だろうな。 아카사카 너무 안타까워. 約束は守れよ、絶対だ。男と男の約束だぞ。守ったんだ。男と男の約束しやよ。守れよ、まっちゃん。うつ伏せになるからな、なるからな。約束守るんだから。銃を向けるのやめろよ。 주인공인데 하긴 원래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래야지. やっぱ撃つ気なんだろ、撃つ気なんだろ。 아 시간 끌려는 건가 보다. 俺が撃つつになったら後頭 시간 部を撃 끌려는 つ 것 気なんだ 같아 ろ。 지금 최대한. 歌んね歌んね。わーったしまったる。銃はしまったる。男と男の約束しやね。どんぬこれなら文句ないんて。 하자마 총도 쏘는 거 아님. ええ極めて文句ないですよ。 우와 커. 정강석화와도 같은 솜씨였다. 총을 든 손이 내려간 한순간의 찬스를 오이시 씨는 놓치지 않았다. 오이시 믿고 있었다고 이 돼지. 고노 부타야로. 오이시 씨는 조금 전부터 배후에서 남자들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권총을 겨누고 있었기에 좀처럼 뛰어들 찬스를 잡지 못했다. 나는 오이시 씨에 어떻게든 빈틈을 만들어달라는 아이 콘택트를 받고 멋지게 그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오이시가 나를 구해준 건 아니잖아. 아카사카를 구해줬지. 오이시는 등 뒤에 총을 잡아 팔을 잡아채더니 순식간에 관절기를 걸었다. 그리고 그 손에서 총을 빼앗을 때까지는 정말 한순간이었다. 또 한 사람의 남자가 뒤늦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총을 겨눴지만 동료와 거칠게 몸싸움하는 오이시 씨를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순 없었다. 만약 이 남자가 다른 남자였다면 주저없이 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쪽 남자는 쏘지 않는다. 쏘지를 못한다! 그땐 내가 쏴야지! 탕! 하고 오이시는 남자를 차서 굴리더니 빼앗은 총을 왼손에 그리고 오른손에 자기 총을 뽑아 겨누었다. 쌍권총! 도저히 권총 총구가 두 사람을 향한다. 大手飛車取りってとこですかね。 완벽한 외통수라 생각했다. 하지만 총구를 겨눴음에도 남자는 튀어! 하고 외치더니 단숨에 도망쳤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두 사람이 반격이나 저항도 하지 않고 이렇게 깨끗이 도망치다니 솔직히 의외였다. 오이시는 혀를 차더니 삼정의 권총을 좌우 바지의 주머니에 넣었다. あいつらもよく知ってるな。何をですか。 다리 쏴버리면 안 돼? 못 도망가게? 逃げてる背中を警官は撃てませんからね。 왜 경찰은 도망치는 범인의 등을 쏠 수 없어? 다리 쏴버려! 등이 아니라 다리 쏘면 되지. 私も退職金が惜しいもんで。 다리 쏴버려! 인권? 그니까 다리를 쏘면 돼. 등 안 쏘고. 아니면 주인공이 쏘면 되잖아. 주인공은 공안이잖아. 오이시와 함께 씩 웃었다. 君が犬飼俊樹君？犬飼検察大臣のお孫さん？ 하이. これはでかい事件になるか 그냥 な。 다리를 쏴버리면 되는 거야. 다리 못 쏘나? 다리 쏘기 힘들 수도 있겠다. 다리는 막 움직이니까. どうせトカゲの尻尾切りになる。 오이시 씨는 잠을 웃었다는 듯이 웃었다. 흑막에 오니가우치 사수 동맹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했지만 그 사실을 알아도 이 일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오이시 씨에게 미안하게도 이번 사건이 공론화될지도 의문이다. 일이 공론화되면 장관은 분명히 실각된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본청의 판단으로 아마도 은밀히 처리될 것이다. 난폭하게 표현하자면 어둠에 묻히게 될 터였다. 근데 이런 사건으로 장관이 실각돼? 나 그 실각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사정은 오이시 정도 베테랑이라면 이미 알겠지. とにかく非常線を張らせまし。連中まだ一丁は拳銃を持ってるようですからね。それから犬飼君を保護して赤坂さんはすぐに病院に行かないと。 왜 권총 하나를 가지고 있어? 권총 하나 뺏었어.
아까 권총 3정이라 그랬는데? 봐봐. 여기서 3정의 권총을 좌우 바지에 2정인데 오탄가? 그럴 수 있겠네. 긴장이 풀리자 총에 맞은 어깨에 아픔이 단순히 되살아난다. 머리도 지끈지끈 아파져서 불을 뿜듯이 열이 오른다. 긴장이 풀려서 땀이 징탕 쏟았다고 생각했는데 닦아보니 그건 땀이 아니라 대량의 피였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흘러내린 피로 새빨갛게 물든 내 와이셔츠가 보였다. 머리도 맞았으니까. 뒤를 돌아본다. 손자는 무사하다. 틀림없다. 도망친 녀석들을 나중에 조사하게 되겠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손자를 보호한다는 최대의 고비를 넘겼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는 와중에 머릿속이 점점 정전되듯 어두워졌다. 무릎이 꺾여 그대로 얼굴을 들이막는 지면이 소미불처럼 부드러웠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로 만들어진 진흙탕에 몸이 빠져들었지만 아무런 불쾌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이시씨가 달려와서 괜찮냐고 외쳤지만 어쩐지 내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머릿속 마지막 등불에 스위치를 껐다. 주인공 고생 많았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리카가 말한 예정 이론인가? 예정 예언? 정시 예언? 정각 예언? 그러니까 정해진 예언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원래는 그 리카가 본 예언은 아카사카가 죽는 예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정시 예언인가? 아무튼 그게 틀린 것 같아. 방금 이걸로 인해서 아카사카는 그 예언에서 벗어난 거야. 바뀌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리카가 본 예언이랑 바뀐 미래를 본 거야. 리카가 예언한 거랑. 리카가 본 예언이랑 미래랑 다른 미래로 간 거지. 그게 지금 이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훅 하고 찾아오는 노곤함, 어지러움, 그런 감각들이 어떤 이불보다 부드럽게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귀가 먹먹해. 스르람이 울 적에, 그러니까 엄청 잔인하고 불쌍하게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어깨 맞은 것 정도는 잔인하고 불쌍하게 죽는다고 보긴 좀 그렇잖아, 그치? 정말 다정한 사람. 뉴팁. 이번 환자가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더 이상 그이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는다. 어제 외로움을 탄다고 놀렸으니까 어쩌면 전화를 걸까 말까 꽤나 고민하다 참은 걸지도 모른다. 바빠서 전화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쪽이 훨씬 설득력 있는 상상이었다. 그 애는 그런 사람이니까. 유키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혼자 미소 지었다. 병원 안에 면회 시간의 끝을 알리는 방송과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서로 알고 지내는 같은 방 환자의 병문안 온 가족들과의 인사. 어머니의 퇴원을 바라고 있을 작은 아이의 우는 얼굴이 눈부시다. 약간 유키에는 보통 지금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왜 산부인과가 아니라 여기 병원에 있을까? 다른 큰 병원에 있는 것 같네요. 그 아이의 모친은 잠깐만 봐봐. 아니구나. 산부인과 맞구나. 그 아이의 모친은 내 옆에 침대에서 그 아이의 남동생 혹은 여동생이 될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새로운 형제에 거는 기대나 불안, 그리고 꿈에 그 아이의 상상은 흘러넘치겠지. 가족이 늘어나는 기쁨. 그런 따뜻한 기분이 가슴을 채우자 나는 꽤 부풀어 오른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아이를 몇 명이나 가질까? 그 사람과 의논한 적이 있다. 3명 정도 있으면 분명 활기찰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로 눈을 돌리면 내가 그만큼의 출산에 견딜 수 있을지 불안했다. でもそんなことを不安に思って出産を嫌う母なんていないですものね。 유키에는 그런 손잡말을 웃음과 함께 중얼거리며 자신의 배를 다정하게 어루만졌다. 경시청 공안부. 그의 정의감이 도달한 곳. 그이는 정말로 다정해서 다치기 쉬운 사람. 그다지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지만 지금의 일은 그다지 그이와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도 따뜻하게 지켜봐줄 작정이다. あなたのお父さんはね、とっても頑張り屋さんなのよ。 유키에 씨 목소리가 너무 그쵸, 그쵸, 예쁘네요. 그쵸, 그쵸. 아. 간질. 유키에는 자신의 배에 이야기를 걸며 정말로 즐거워 보였다. 그때 유키에는 웬일인지 문득 신경이 쓰여 창문을 보았다. 시각은 저녁 무렵. 예전에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이때 스르라미 합창이 가득 들려왔던 것을 떠올렸다. 이곳은 도쿄의 중심. 시골과는 달리 스르라미의 합창은 들릴 리가 없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날의 유키에는 스르라미 소리가 듣고 싶다고 생각했다. 목소리가 다정해요. 정말 다정한 사람. 팔은 저장. 의식을 잃은 건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그러니 의식이 들어보니 침대 위였던 이야기도 자주 듣긴 했지만 겪어보기는 처음이었다. もしもし 여보세요? 大丈夫ですか 내가 정신을 차린 것을 눈치챘는지 젊은 의사가 말을 걸어왔다. 대답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내 몸짓을 보고 의식을 되찾은 사실을 전해진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변태네요. 변태가 왔네요. 나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전신의 찰과상도 치료된 상태였다. 의식이 돌아오면서 통증도 돌아와 나는 정신의 격통에 신음했다. 起きないで横に頭をだいぶ殴られ 머리 심하게 맞았지. 24時間はここは私の診療所入江と申します 이리에라고 합니다. 요로시크. 나는 이 남자가 그때 우리를 스쳐 지나간 차에 타고 있던 젊은 의사임을 떠올렸다. 誰か大石さんはあよ診療所の中は禁煙なんで 근데 어머니 지금 데스크에 이리에가 나왔다는 사건에 있는 주요 뭐랄까 키워드인가 아니 주요 의심 대상자죠. 이리에라는 의사는 오이시 씨를 부르러 나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석양으로 물들어 있었다. 장마비가 그친 히나미자와의 스르라미 우는 소리가 시원하게 울려 퍼진다. 그 울음소리가 시원해서 기분 좋았다. 이윽고 오이시 씨의 터벅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며 멍한 내 머리가 점점 현실로 돌아온다. 그 후로 어떻게 된 거지? 손자는 어떻게 된 거야? 도쿄에서의 지원은? 기세 좋게 병무실의 문이 열리며 이리에와 오이시 씨가 들어왔다. じゃあ命に別状はないとお約 없다고 束はでき 약속할 ませ 수는 ん 없습니다. 頭に受けた傷は 머리에 입은 상처는 저게 보기만 나그네가 하고 판단해서 판단이 위험합니다. 기견나는 거였어. 그치. 원래 CT 찍어봐야 되지. MRI인가? 아무튼. わかりましたわかちょいと彼と二人で話がしたいんですがええどうぞ何かありましたらお呼びください 오이시 씨는 반쯤 억지로 이리를 밀어내더니 문을 닫았다. いかがですかお具合は、 온몸을 慣れない 너덜너덜 ことをしたん 그러니까 で全身が 약간 주인공은 약간 학자파인 것 같은데 오이시 씨는 벽에 기대져 있던 파이프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다. 犯人たちは逮捕されましたか残念ながらとっくに県外へ逃げたか村人に囲まれ 현박으로 ているか 도망쳤던지 の 마을사에 どちらかでし 감춰주고 ょう 있던 둘 중 ね 하나 같다. まあ大臣の孫は署で保護していますただ東京のあなたのご同僚からしげちゃんが憤慨してましたっけ 일절 조소를 받지 말라 못 박은 모양이다. 유괴 사건이 극비였듯이 보호 역시 극비일 것이다. 앞으로 이번 장관 손자 유괴 사건이 어떻게 다뤄질지 어떻게 사라질지는 상층부가 결정할 일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고 사건을 마칠 수 있다면 우리의 이번 일은 충분히 성공이다. 무엇보다 장관이 범인의 교섭에 응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 그런 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내일은 일단락되었다. ご迷惑をおかけし公安ってやつはいやらしいところだって 공안놈들은 재수없다고 생각하시죠? 思いませんお互い日の丸から給金もらって仕事 근데 してるだけ 나는 왜 ですよ 장관 손자가 유괴된 게 밝혀지는 게 장관의 실각에 연관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
오이시 씨가 크게 웃었다. 첫 대면 때는 오이시 씨가 어쩐지 싫었지만 이제 그런 감정은 전혀 없었다. 今回の事件隠さないで大ごとにしてくれた方そうすれば黒幕の園崎本家に 근데 少し 진짜 は迫れ 소노자키 るん 본가 ですよ 흑막이라고 이미 다 결정 져버렸네. 근데 내 생각에는 まあ適当 그 に 제 迫っ 3자 たところで 집단 圧力が 야마이노 かかる 관직 んでしょうが 같은데. ね 大石さんは 아 소노자키 일본 측에 혼자 문제 일으키지 공공도 말라는 나가요. 감성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まあいろいろと黒い噂こそ絶えませんがね 소노자키 가문을 소노자키 원한이 있는 건 유람이 아니라서 가루하게 그런 거 야, 치고는 아니면 오이시는 챕터 1에서 소노자키 가문에 엄청 집착한 것 같았는데. 君子危うきに近寄らないね 다이아 오메데또 감사합니다 이분꼬님. 오이시 씨가 기분 좋게 웃었기 때문에 나도 따라 웃음이 나왔다. あそうだそうださっき県警から署に連絡があったそうですあなたのご同僚が名古屋に到着 당시에 した 동료가 そう 나고야에 で 도착해서 今 어흥. あなたは名誉の負傷ですからそんなわけですあなたの 아, 귀가 너무 沖宮 막혀. での仕事は無事終了です 90도로 인사해야 된다고 뭔 소리야? 도쿄로 돌아간다. 그 말에 그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あなたに支払った協力金は 당신께 드린 협력금은 낭비가 아니었군요. 아 개웃겨. あら冗談のつもりだったんだけどな 오이시 씨가 지갑을 꺼내더니 몇 장인가 만엔짜리를 꺼내서 내 와이시츠 가슴 포켓에 넣었다. これは協力金私からあなたへの 제가 お小 당신께 遣い 드린 です 용돈입니다. 오. この辺は地酒がうまいんでね東京へのお土産に 도쿄에 간 선물로 사서 가도 좋을 겁니다. 오. 오이시 씨가 씩 웃는다. もしもあなたの傷が軽いようならおやつさんも佐藤さんも 아즈랑 제이히 하토시도 하나 한 더 번 더 모이지도 탁제 안고 싶다는 하고 마작하고 있다고 싶다는 했잖아요. 거죠. 마작 진짜 센나 보네요. 그쵸? やれやれ今度はこっちも小細工抜きです純粋に楽しもうじゃないですかよく言いますよ原則の警官があんなに濃い様ができる私どもとね対等以 우리도 上に 우리보다 打 더 てる 잘 メンツ 친 が 사람과는 なかな 존재를 か 그러니까 お会 이 いできない 사람들이 んです 마작을 되게 그러니까 마작을 되게 좋아하나 봐. 오이시도 되게 능수능란한데 주인공이 완전 개쩔었던 거지. あなたが東京に帰るのが惜し 오이시 いです 두툼한 よ 복주머니에 인심도 있었다고? 도쿄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임무에서 해방되었음을 자각했다. 이제 곧 유키의 출산일이다. 반쯤 포기했던 출산 입회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상처의 아픔은 아무래도 좋으니 어서 도쿄로 돌아가서 유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少し傷が重いふりをして 조금 상처가 심한 沖宮 척하고 にしばらくいいお店をいろいろ 괜찮은 紹 가게를 介します 소개하죠. もちろん申し訳ないですが妻の出産日が近い早く帰りたいんです 그치, 출산일만 아니었으면 얘도 머물렀을 것 같아. 주인공 되게 이 ありゃりゃ 아카사카 머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あそれは知らなかったそれじゃあこんなとこにいちゃいけない早く帰らないといけません 그 후 잠시간 오이시 씨가 아내에 대해 캐묻거나 풋풋한 실혼생활을 놀림받거나 하며 시간을 보냈다. 고양이가 코 골면서 자고 있어. さて 그런데 具合はどうですおきれそうですかええ立って歩いても全然 뭐 平気ですよ 일어나서 걸어도 된다고? 총 맞았는데 괜찮아? 오이시 씨는 내가 일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이 재밌었는지 껄껄 웃었다. いえいえひなみ沢の病院では落ち着かないでしょうと思い入江の先生は一晩泊まらせたいみたいなこと言って犯人もまだ捕まってませんし一応ここはあなたにとっては敵地 그치 になります 적지나 からね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 この病院は安全ではないという 야, ことですか 진짜 실제로 안전하지 않아. 이리에는 그 뭐냐 야마이누랑 연관 있는 사람이잖아. まあ入江の先生もここにいる限りは何もないとは思いますが赤坂さんの気分的にめいらないかという方が問題ですね 일이 일단락되어 조금 마음이 느슨해졌지만 분명 오이시 씨 말대로였다. 여기가 적지라는 사실이 떠오르자 어쩐지 불편해졌다.
이제 떠날 내게 굳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그치긴 않지만, 근데 진료소가 실력이 굉장히 좋나봐. 총알 맞은 데까지 마을 진료소에서 해결한다고. 그건 너무 과한, 그러니까 과하다기보다는 너무 그렇지 않아? 보통은 대학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을 진료소에서 총 맞은데 뭐 이런 거 다 처리한다고? 대박인데? 그러니까 SSS급 촌동네 의사, SSS급인 힐러인 내가 시골에서 힘을 숨기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임.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확신도 없다. そうですね。横になっているだけなら。そうでしょうそうでしょう。私もその方がいいと思います。 그때 문득 OOCC 어깨 너머로 시계가 보였다. 저녁 시간.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유키의 병원 통화 시간을 넘기고 만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곧 그녀의 곁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 ちょっと雪江のロビーに公衆電話とかはありませんか？新婚さんはそういうの豆だな。確か会計の脇にあったと思います。ここで待ってますから行ってらっしゃい行ってらっしゃい。 이때라샤이 이때라샤이. OOCC는 질투나네 하고 웃더니 창문을 열고 병실인데도 담배를 꺼내 들었다. 나는 OOCC의 배려를 고마워하며 병실을 나와 로비의 공중전화를 향했다. 병실에 나와 복도를 조금 걸으니 바로 로비였다. 이런 외진 마을 치고는 지나치게 말끔한 병원을 생각했지만 유키에가 입원한 종합병원과 비교할 바는 못 된다. 병원 안을 뛰는 일은 예의에 어긋나겠지만 곧 전화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져서 달리고 말았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녁이라서인지 회계부스에도 아무도 없었다. 뭐 다행일지도 모른다. 꺼름칙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누가 유키와의 대화를 듣는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근데 유키에는 전화 못 받지 않았어? 아까 거기서는? 뭐지? 한 바퀴 둘러보니 금방 공중전화를 찾았다. 주머니를 쭈보니 100엔짜리 몇 개가 잡혔다. 여기서 도쿄로 전하는 거니 이 정도 숫자는 금방 다 떨어지겠지. 수화기를 두고 100엔짜리를 넣은 후 이제 완전히 외워버린 병원 번호를 돌렸다. 윙 드르륵 드르륵. 아, 이거 돌리는 그건가 보다. 님들 띡띡띡띡 누르는 게 아니라 드르륵 드르륵 돌리는 그건가 보다. 유키의 병원은 8이나 9가 많아서 다이얼을 돌리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린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럴 때에는 그런 과정에도 조바심이 나는 법이다. 하지만 다이얼을 돌리는 와중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다. 뭐라고 해야 할까? 수화기가 너무 조용하다고 해야 하나? 윙 울리는 전화기 특유의 대기음이 없다. 아무래도 전화기에 반응이 없어 한 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다시 나오는 100엔 동전. 그걸 다시 한 번 집어넣고 다이얼을 돌렸지만 역시 수화기는 침묵한 채였다. なんだこれ。断線でもしてるのかな。 역시 전화를 못 받는 루트네요. 이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버리면 그만큼 유키와 얘기할 시간이 줄어든다. 어쩐지 마음이 급해진다. すみません。 창구 저편으로 인기척이 느껴져서 말을 걸어보았다. 곧 대답이 돌아왔고 약제사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はいはい。どうなさいましたか？すみません。この電話の調子がおかしくて、ちょっと見てもらえますか。 남자는 이쪽으로 와서 이리저리 수염하듯 수화기를 들어 귀에 가져다 댔다. 생각해보면 그는 병원 사람이지 전화회사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전화에 대해 잘 모르듯 그도 역시 잘 모를 터였다. あれなんだこれ。 남자가 전화기에서 벽으로 이어진 코드를 당긴다. 설마 코가 끊겨있는 거 아니야? 시원하게 뚝 끊어져 있었다. なんだこれ。参ったな。これじゃ電話会社の人に直してもらわないとどうにもならないですね。電話でしたら事務室のを使います？ 병원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며 얘기하고 싶진 않다. 近所に公衆電話 아니 はあり 너 ません 가면 안 될 것 같아. 잠깐만 가지마. ここを出て道なりに行くと商 약제 店街に出 잡으면 ます。 무작위 혼합물 주나요? 이런 하스스톤 망령이. そこのどこかの角の行けば見つけられると思いますよ。 아니 그냥 사무실 전화기 써.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 내 차림은 병원 입원 환자 같았다. 신발은 샌들,
머리에는 붕대를 둘둘 감고 있어서 척 보기에도 입원 환자다. 누가 봐도 밖으로 나갈 만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건 그거다. 젊은데 뭐 어떤가. 아니 이걸 신경을 쓸 정도면 이걸 신경 안 쓸 정도면 그냥 그니까 누가 봐도 밖에 공중전화 유도잖아. 나는 유키와 조금이라도 오래 통화하려고 이 모습대로 밖에 나가기로 했다. 길을 따라가면 상점가. 금방 보인다. 그 두 마디를 믿고 병원 문을 나섰다. 이 마을은 골짜기에 있어서 해가 지면 금세 어두워진다. 그렇게 많지 않은 가로등이 모기를 불러 모을 정도의 빛을 내기 시작했다. 스르라미들은 자신의 합주 시간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아는 듯 한층 덧없이 울어대고 있었다. 공중전화는 병원 사람 말대로 간단히 발견할 수 없었다. 아직 더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지나쳐버린 것인지. 그 불안감에 억눌릴 쯤에 담배라 쓰인 작은 간판 있는 모퉁이 가게를 발견했다. 기쁘게 달려간다. 병원에서 들은 대로 담배 가게 창구 옆에 구식 공중전화가 놓여 있었다. 어디 있는 거지? 그림상엔 없네요. 손목시계를 두고 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알 수 없었지만 아무와도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하다. 일이 끝났으니 곧 돌아간다고 전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수화기를 들고 100엔짜리 동전을 투입구에 밀어넣었다. 하지만 병원 전화와 마찬가지 위화감이 느껴졌다. 동전을 넣어도 전화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100엔짜리 동전을 넣는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다. 안 돼, 무서워! 이 전화기는 죽어 있었다. 설마. 그런 생각이 전화기에서 꼬리처럼 늘어진 코드를 당겨본다. 줄줄 달려온 선은 이윽고 잘린 단면을 드러냈다. 뭐지? 이건. 두 번이나 계속되자 신기하다는 마음과 동시에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코드의 단면은 예리한 뭔가로 끊어져 있었다. 적어도 오래된 탓에 끊어진 것 같진 않았다. すみません 담배가게 창문을 열고 어두운 가게 안에서 사람을 찾았다. 잠시 후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온 소리가 들리면서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다. 노파의 너무나 느린 걸음에 조바심이 났다. タバコですかいね。 담배 주문인가 예. 小さまでねんとわがねのしゃ。タバコを買いたいわけじゃないんです。この電話が 이 전화가 고장이니 좀 봐달라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말을 삼켜버렸다. この電話が壊れてるみたいなんで別の公衆電話があるところを教えてもらいたいのですが 테일런이 다이아 같습니다. 노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마치 전병을 씹어먹듯이 시간을 들여야 이해가 가는 모양이었다. 電話そんな難儀だわ。他の公衆電話を当たってください。 노파는 꽤 멀리 있다는 공중전화 박스를 알려주었다. 아니 뭐하러 저걸 다 알려줘. 그냥 사무소 전화 써. 가르쳐주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조급해야 할 생각은 없었는데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때 어두운 가게 안의 시계를 발견했다. 분침은 곧 맨 위를 가리키려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다고 해도 잘잘한 말을 할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하물며 거리가 얼마나 된지 알 수도 없이 멀리 떨어진 전화 박스라면 오늘 전화하는 건 포기하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터였다. 하지만 그때 난 뭐라고 해야 할까? 오기가 생겼다. 병원에서도 전화하지 못했고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도 허탕을 쳤다. 전화를 하는 것 자체에 오기가 생겨 있었다. その電話ボックス探してみます 지도를 그려주겠다는 걸 거절하고 나는 담배가게에서 멀어졌다. 노파 말로는 전화박스는 멀긴 해도 길은 알기 쉽다는 듯했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보인다고. 샌들로 터덜터덜 달리는 자신에게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분명 아내에게 자주 전화를 걸곤 했다. 하지만 바쁘거나 피곤하면 전화하지 않은 날들도 있었다. 오늘 또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지친 데다가 게다가 남은 시간도 별로 없다. 가끔 걸지 못하는 날 중 하나가 된들 이상할 게 없을 터였다. 그런데 전화를 2번이나 실패하자 오기가 생겨버린 것일까? 마치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개처럼?
何やってんだろうな。 야,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플래그 같아. 하지만 가슴속에 부풀어 오른 불쾌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 전화도 지금의 담배가게의 전화도 그랬다. 두 전화 코드는 분명히 오래돼서 끊어진 건 아니었다. 예리한 단면은 분명히 사람이 칼을 써서 의도적으로 절단한 것 같았다. 누가? 어째서? 이유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나는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벌써 얼마나 달렸을까? 주위 풍경은 이미 상점가가 아니라 민가조차 드문 쓸쓸한 길로 변해 있었다. 이미 주변은 어둡다. 나는 잠깐 전화하러 간다 하기에는 병원에서 너무나 멀어져 버렸다. 아까 담배가게에서 본 시계를 떠올린다. 슬슬 시간이 다 했을지도 모른다. 이미 상당히 달려서 숨도 꽤 거칠어져 있었다. 그렇게 유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면 부끄러워 말고 솔직하게 사무실 전화를 빌렸어야 했다. 조금 후회된다. 그럼 슬슬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전방에 불빛이 보였다. 겨우 찾았다. 전화박스였다. 전화박스의 형광등은 최근에 바꾼 후 선명하고 하얀 불빛이 든든히 빛나고 있었다. 물론 이 어두운 히나미자와에서는 이런 불빛은 곧 모기들의 사교장이다. 하지만 어쨌든 겨우 찾았다. 전화박스의 문에 손대자마자 내가 거친 숨을 내뱉으며 피로에 찌들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지금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잠깐이나마 유키와 통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애써 이렇게 고생해서 도착했으니 시험하지도 않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 수화기를 들기 전에 다시 불안감이 치밀어 오른다. 이 전화도 또 코드가 끊어져 있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 전화박스의 전화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쪼그려 앉아 배선 더미가 가장자리에서 천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척보기에 이상한 점은 없다. 시험삼아 손이 닿는 범위에서 배선을 손가락으로 만져봤다. 까칠한 먼지가 손가락에 닿을 뿐 이상은 없었다. 이 히나미자와에서는 공중전화 코드를 끊고 다니는 질 나쁜 장난이어도 유행 중인 걸까? 나중에 OECC한테 이야기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 나쁜 장난 수준이긴 하지만 이건 엄연한 공공기물 파손이니까. 어쨌든 이번엔 괜찮다.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100엔짜리를 꺼내고 한 손으로는 수화기에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화기를 귀에 대기도 전에 위화감이 든다. 수화기가 가볍다. 불쾌함을 넘어 일종의 오싹함마저 느껴진다. 나는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손에 든 수화기를 슬그머니 들여다보았다. なんだよこれ。 뭐야 이게? 수화기와 전화기를 잇는 나선형 코드가 뚝 끊어진 채 그 끝이 대롱대롱 흔들렸다. 불쾌감이라 부르며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억눌렀던 감정이 등줄기를 타고 오른다. 그 감정은 일종의 공포였다. 그때 사각 하고 흙을 밟는 소리가 났다. 전화박스 안에서는 불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어두운 바깥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굳게 마음을 먹고 전화박스 밖으로 나왔다. 전화박스 안은 강한 불빛 탓에 조금 더웠을지도 모른다. 밖으로 나왔을 뿐인데 서늘함이 느껴진다. 서늘함과 함께 나를 마주한 것은 사람의 그림자. 작은 사람의 그림자. 리카네요. 君は 그 그림자는 시원한 바람에 긴 머리를 나부끼고 있었다. 怪我人が病院を抜け出してはいけないのですよ. 다친 사람이 병원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소녀가 나타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녀가 그 소녀임을 알고 있었다. ねえ、赤坂. 소녀는 후르데 리카는 마치 설교하듯 그렇게 말했다. 君が電話のコードを。 리카가 어떻게? 소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무반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녀가 내 말에 긍정했다고 느꼈다. どうしてこんなことをするんだ 어째서 이런 짓을 한 거지? どうして 어째서? 조금 화내는 말투가 되어버린다. 황급히 말을 줄였지만 소녀는 그다지 겁먹은 모습은 아니었다. もうどうにもならないことです。 이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에? 소녀가 말한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나는 병원에 전화하기 늦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기묘한 얘기였다. 어째서 그녀가 그런 걸 알고 있을까?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소녀는 마치 인형처럼 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때때로 바람이 그 긴 머리카락을 흔들지 않았다면 나는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赤坂が私を気味悪く思っているのがよくわかる。 아카사카가 나를 무서워하는 거 알아. あいやそんなことないよ 부정의 말을 어설프게 내뱉는다. 하지만 소녀의 말은 정확했다. 이 소녀에게 나는 계속 불길함을 느끼고 있었다. 신사에서 기묘한 말로 협박을 당한 이래 계속. 소녀는 말과 다르게 이미 공포를 드러낸 내 얼굴을 보고 그 언밸런스함에 웃었다. 赤坂の怖怖がってなんかいないよ 이런 작은 아이가 비웃다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했다. もう電話を探しても手遅れの時間です。そうだな 들을 필요도 없었다. 이미 완전 아웃인 시간이다. 이 전화박스에 도착한 시점에서 이미 시간을 넘겼을지도 모를 정도다. 이미 늦었다. 오늘은 포기할 수밖에. 그렇게 정하자 아까까지 이상할 정도의 전화에 대한 집착이 갑자기 흐려졌다. 스스로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신기할 정도다. 묘한 집착이 사라지자 방금 전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지금 내 꼴은 평범하지 않다. 병원 잠옷에 샌들, 머리에는 붕대를 둥둥 감고 전신은 땀투성이. 아까 담배가게 노파는 용케 이런 날 보고 놀라지 않았구나. 이런 꼴로 유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어설픈 동기로 저녁 마을을 뛰어다녔으니 젊은 신혼이라고 그렇다 치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어쨌든 나도 웃을 수밖에. もうこれで今夜赤坂がすることは何もないです。そうだなもう何もないよおとなしく病院へ引き上げるさそれがいいのですよ。病院への道はわかりますですか？わかるつもりだよ 소녀에게 살짝 손을 흔들고 방금 왔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 나와 나란히 발걸음을 맞춰 소녀가 따라왔다. 얼굴을 바라보니 나를 향해 장난스레 웃는다. 마치 내가 길을 헤매지 않을까 흥미진진하다는 눈치였다. リカちゃんの家もこっちの方向なのかいなのですよ。こんな時間に一人で表を歩いてるとご両親に怒られたりしないかい別に怒られませんです。今日はご両親は忙しい日なので 오늘 부모님僕の 바쁘니까 날ことなど 잊고 忘れて 있다고. います 오늘은 ですよ。 뭐 하는 날인데? 오늘 축제 준비한 날인가? それでも帰った方がいいきっと怒るよそれでも赤坂とおしゃべりする方が面白いのでいいのです。 소녀는 구김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하더니 나를 올려다보면서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이 미소를 보면 소녀에게 일방적으로 품었던 불안감이 옅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상한 소녀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아까 꺾어들었던 골목까지 왔다. 하지만 아까 올 때와는 어두운 정도가 틀리다. 길을 반대로 돌아가니 풍경 차이가 있어 여기가 아까 꺾었던 길인지 자신이 없었다. 분명 이 골목이다. 발걸음을 때리는 순간 소녀가 내 옷을 잡았다. 赤坂は病院へ戻るのではないのですか？もちろん戻るつもりだよ道
間違えた？ 잠깐의 침묵. 이윽고 소녀는 내 옷을 붙잡은 채 걷기 시작했다. 나와 신비로운 소녀의 병으로 돌아가기까지 소소한 산책이 시작이었다. 아카사카가 길치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방향치였나? 뭐 있었던 것 같아. 電話のコードを切って回ってたのリカちゃんだろ？ダメだよもうおっしゃ。 근데 그래서 나도 그래서 정보부 요원이 무슨 길치냐고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길치라고 했던 것 같아. 僕には何のことかよくわかりませんのですよ。 저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本当にかい？ 소녀는 모른 척했지만 이보다 더 순수하게 인정할 표정도 없다. ニパー 웃어넘기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면 용서해버릴 것 같다. 아, 나는 팔부치 아빠가 되겠지. 그렇게 긴장의 끈을 잠시 놓았지만 그 끈은 소녀의 다음 한마디에 다시 팽팽해지고 말았다. 孫、無事に見つかってよかったです。 리카야, 무서워! 순간 아무 대답도 못하고 말문을 닫고 말았다. 이미 나는 사토시의 정보를 듣지 않았던가? 이 소녀는, 아니 이 마을은 내가 온 이유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시치미를 뗄까도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기로 했다. 모든 일이 드러난 이상 이제 와서 모른 척해도 아무 의미 없으니까. なんとかね。それはよかったです。これで東京に帰れますですよ。ありがとう。赤坂の怪我はひどいのですか？さあひどいのかどうか医者の診察を聞いてないからわからないな。 아, 커피 마시다가 살에 들렸어. 에이. 어라? 그러고 보니 누워있으라니 24시간 안정하라니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절대 안정을 말하는 거였나? 怪我人は病院を抜け出してはいけないのですよ。電話のコードだって切っちゃいけないんだぞ。みー、僕には何のことやらわからないのです。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귀여워라. じゃあこっちだって何のことかわからないや。 소중한 팔로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둘이서 농담을 건넨 후 함께 웃기 시작했다. 우리가 너무 즐겁게 웃었기에 다른 사람이 봤다면 무척이나 흐뭇한 광경이었을 것이다. 赤坂が生きてこの村を出られる確率は決して高くありませんでした。 역시 리카가 생각했던 무슨 예언, 정시 예언? 뭐 정해진 예언? 그게 죽는 게 더 죽은 걸 더 많이 봤던 거야. 僕は赤坂に死んでほしくはないので生きて村を出ることができて嬉しいです。 저는 아카사카가 죽지 않길 바랐기 때문에 살아서 마을을 나갈 수 있게 되어서 기쁜 거예요. リカちゃん最初から私の正体は知ってたんだ 그러니까 ろ。 리카는 지금 동일한 동일한 현실을 몇백 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야. 확률이라 말한 거는 어떨 땐 살고 어떨 땐 죽었던 거지. 어떨 땐 아카사카가 이게 뭐랄까 빌고 어떨 때는 달려들었던 거야. 근데 달려들었을 확률이 더 많았던 거야. 소녀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다. なら分かっていると思うけど私たちはこのなのに君はいろいろと忠告してくれたね。 그래. 그때도 그랬다.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에게 경고를 하지 않는다. 소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なら私は君に感謝するべきなのかもしれないね。感謝した方がいいのですよ。僕は命の恩人なのです。 리카! 응. 그렇게 말하더니 어깨를 으쓱대며 가슴을 활짝 폈다. 농담 섞인 말투긴 했지만 그 말의 뒤편에 숨겨진 의미는 묵직하다. 내 생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결정되었을지도 모른다.
소녀가 너무나도 귀여운 얼굴로 그렇게 말했기에 내가 그 말에 실린 무게를 진짜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약간의 시간과 침묵이 필요했다. 이곳은 전에 와본 적이 있다. 오니가우치 사도동맹의 사무소가 있는 후르데 신사로 통하는 돌계단 앞이었다. 아까 지나갔을 때는 공중전화 부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다. 確かこの神社がリカちゃんの家だったよ。まあそんなものです。 약간 자기 집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반응이 그렇네요. まあそんなものです。 뭔가 이상하네. 경대를 올려다 보니 밝고 어쩐지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대체 뭘까? 今日はお祭りの日なのですよ。 아, 오늘이 축제 날이구나. お祭り？ひなみ沢村の唯一綿流しのお祭りです。 와타나가 축제라고. 아. また祭りなんて名ばかりのつまらないものですよ。見ますですか？ 소녀는 흥미없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내가 흥미를 느낀 것처럼 보였는지 돌계단을 두 단 정도 올라가서는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어차피 돌아가면 잠만 잘 텐데. 따로 할 일도 없었기에 소녀의 산책에 끼어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이 마을은 적지고 오오이시 씨와 따로 떨어져서 골목이라도 들어갔다간 무슨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온 마을인데도 이 소녀와 함께 있으면 잊어버리게 된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소녀와 함께하는 한 마을의 아기가 나를 향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기에 이미 정체가 들통난 상황에서 오니가우치 사조 동맹의 본거지에 다시 발을 디디는데도 어째서인지 공포심은 들지 않았다. 경내에 올라가니 3장 정도 천막이 쳐져 있고 회의 책상과 접이실 의자가 몇 개 꺼내진 채 마을 노인들이 술에 잔뜩 취해 연회를 벌이고 있었다. 그 풍경은 마을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면서 그저 놀고 마시는 모습일 뿐이었다. 적어도 축제의 분위기와는 한참 달라 보였다. 그렇네. 원래 KH가 했을 때는 막 축제 부스 같은 게 막 들어서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그냥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술 마시고 노는 그런 느낌밖에 없네. 뭐지? つまんないお祭りでしょ。これは確かにお祭りには見えないね。大昔からずっと続いてきたお祭りですが、見ての通りすっかり寂れてしまったのですよ。 달라. 그러니까 소녀는 취해 떠드는 노인들의 모습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약간 너무 어른스러운데? 분명 이건 이미 축제가 아니다. 축제라는 이름 아래 그저 마을 사람들이 모여 놀고 마신 자리일 뿐. これじゃ祀られる神様も気の毒だな。こんなみっともないお祭りも5、6年もすると村中が総出でやってきて、ちゃんと儀式も真面目にやる立派なお祭りになるのですよ。 허거. 소녀의 말투는 그렇게 되리라는 희망적인 관측이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미래를 고하는 것만 같았다. 단언한다기보다도 마치 결과를 담당히 말하는 듯한 그런 말투. 아무 근거도 없는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듯한 말투. 소녀가 변했을 때와 같은 말투였다. 뭐라 말을 해야 좋을지 당황하는 나를 두고 소녀는 격리로 걸어간다. 나는 이대로 버려질 수도 없었기에 황급히 소녀의 뒤를 쫓았다. 소나무 숲을 빠져나가자 시원하고도 강한 바람이 앞머리를 흐트러뜨린다. 그곳은 그날 저녁 소녀가 안내해줬던 경치 좋은 전망대였다. 그러니까 5, 6년 뒤라는 건 이제 KH가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와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완전히 어두워진 히나미자 모습은 드문드문 켜진 집과 가로등의 불로 군데군데 밝혀져서 대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다. こうして眺めるとこの村ものどかそうに見えますのです。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사지가 절단되어 죽어버리거든요.
그때 오야시로의 저주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야시로 저주를 이게 줄이기 위해서,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그 축제를 성대하게 열게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담백한 표정으로 소녀는 말했다. 君は先日この村は絶対にダムに沈むことはないとそう断言したね。 소녀는 아무 대답 없이 바람이 머리를 찰랑이는 감쪽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あれはあの時点でもう大臣が要求に応じていたという意味だ。 요구에 응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소녀는 빙그르 돌아서서 나와 시선을 마주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多分今回の事件は闇から闇へ本庁上層部は多分大臣のスキャンダルが公になっさもないと孫を殺すぞと脅したに違いないのです。 안 그러면 손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게 틀림없는 거예요. で大臣との交渉が成功し孫は解放された。孫を助けたのは赤坂ですよ。どうだろう。発端となったあの財布の発見、あれ自体がすでにできすぎだったように思う。 지갑이 발견된 그 순간부터 계속 느끼던 위화감. 오이시 씨도 말했다. 소노자키 본가에서 인지를 풀어주라는 명령이 내렸었다고. 즉, 나와 오이시 소동은 처음부터 꾸며진 연극이었다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차이고 얻어맞고 청구와 경영직을 하며 상당한 저항을 겪었지만 그것조차 잘 짜인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 조셉에 응한 장관의 손자를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현관까지 배웅할 수는 없으니까. 유괴 사건이라 단정한 공안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공안의 활력으로 손자는 무사히 구출되었다. 그랬기에 장관은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았다. 그런 연출이 필요했다. 僕には難しいことはよくわかりません。同感だな。私にだって難しいことはよくわからない。だが一つ確実なことがある。君が言った通りってことさ。この村はダム湖になんか沈まない。ダム計画なんてそのうちなくなってしまうってことさ。 이런 건 경찰이 할 말이 아니다. 하지만 자연스레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이 마을은 분명 뒤숭숭한 마을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자신들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나도 익숙한 집에서 일방적으로 떠나게 된다면 틀림없이 붕괴할 것이다. 게다가 나같이 직장에 맞춰 이사를 전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조 대대로 살아온 땅이다. 그 바락 같은 저항을 지나치다고 말한다니 어쩌면 내 이해심이 너무 부족했던 걸지도 모른다. 내게 정치나 행정을 입에 담을 자격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일부러 댐건설 예정지로 삼는다니 그것만은 역시 동의할 수 없었다. でもよかったじゃないか。どうしてですか？少なくともこれでこの村に平和が戻るよ。 평화 돌아오지 않았어. 아카사카. 장관이 댐 계획을 중지한다 약속했고 그 약속을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불과 몇 개월 만에 계획이 백지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래 1년 2년은 걸릴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호수 바닥에 갈아치르는 댐 계획이 중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듣게 되는 건 아직도 먼 훗날을 기약해야 할 일이다. 그래도 이제 분명히 마을에 평화가 돌아온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었다. 소녀의 말대로 모든 것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사실 여기에 올 필요가 없었다. 여기에 와서 굳이 떠들썩한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만약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손자는 훨씬 은밀하게 풀려났을지도 모른다. 平和が 평화? この村に 이 마을에?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녀는 나를 비웃듯이 입으로만 웃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만은 담백하고 무표정한 채였다. 그러다가 다시금 눈을 조금 가늘게 뜨고는 킥킥 조용히 웃었다. これから毎年血生臭いことが起きるのに
앞으로 매년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날 텐데도. 고와이니. リカちゃん何の話だい 소녀는 바람에 머리를 나부끼며 자신밖에 모르는 사실에 유쾌함을 느끼듯이 한동안 내 얼굴을 보고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다. 私ね、あと何年かすると殺されるの。 난 몇 년 지나면 살해당할 거야. 뭐? 달을 등지고 역광으로 그림자가 드려진 소녀의 얼굴은 웃고 있는 걸까? 울고 있는 걸까? 아니면 포기하고 있는 걸까?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リカちゃんがどうして とても不愉快なことだけど、 무척이나 불쾌한 일이지만 それも多分 아마도 決まってる 결정된 ことなの。 일이야. 決まっているって誰がそんなことを決めるんだいそれを私も知り 나도 た 그걸 い。 알고 싶어. 소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강한 의지가 실린 표정으로 날 돌아보았다. 그리고 내 눈동자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다시 야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곤 말을 이었다. ここは人の命を何とも思わない連中でいっぱいです。 여긴 사람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무리로 가득해요. これを伝えても 이걸 전해도 何も変わら 아무것도 ないか 변하지 もし 않을지도 れないけど、 모르지만 でも死という月を映す水面をかき消すためなら小石を投じることもあるかもしれない。 야마이노 말하는 것 같네요. 근데 얘가 이번엔 처음으로 말해봤나 봐 이거를. 소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온 신경을 기울여 한마디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来年の今日、 내년 오늘 そう、昭和54年の6月の今日、ダム現場の監督が殺されます。 댐 현장 감독이 살해당합니다. 무슨 소린지 순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댐 현장 감독이라면 같이 마작을 쳤던 성질 나쁜 노인 말인가? 殺されるってどうして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녀는 댐 계획이 취소될 거라 단언했을 때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건 예정이나 가정을 입에 담고 있는 표정이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 아니 결과를 입에 담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 恐ろしい殺され方をした後、体中をバラバラに引き裂かれて捨てられてしまいます。バラバラ殺その翌年の昭和55年の聡子の両親が突き落とされて死にます。 좀 적어놔야겠다. 잠깐만. 79년. 쇼와 5 1980. 아 근데 너무 머리 방해하네. 죄송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사토코?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그걸 물어보려고 소녀의 이야기에 끼어들 용기는 없었다. あるいは事故と言うべきかもしれない不幸な事故。 불행한 사고. 소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생기 없는 눈동자에 스며든 웃음은 결코 따라 웃고 싶지 않았다. そしてさらにその翌年の昭和56年の6月の今日、私の両親が殺されます。そしてさらに翌年の昭和57年の6月の今日、聡子の意地悪おばが頭を割られて死にます。 사토코의 못된 숙모가 머리가 깨져 죽습니다. そしてさらに 그리고 翌 그 年の 다음인 쇼와 昭和 58년 58 6월 年の6 5일은 月のあるいは 아니면 그 その 며칠 数 후에 日後か、私が殺され 제가 ます。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리카는 쇼와 당일 오늘 죽거나 혹은 며칠 후에 죽거나 둘 중 하나였다는 거지.
당일 죽은 건 없었어. 이때까지 챕터 1, 2, 3에 없었는데 당일 죽거나 그 뭐냐 축제날 당일 죽거나 혹은 며칠 뒤에 죽거나 이때까지 당일 죽는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すべての死が予定調和なら 모든 죽음이 예정 조화라면 最後の死も 마지막 죽음 また予 또한 定のうちなので 예정된 しょう 것일까요? でも 하지만 ならばこれは 그렇다면 이건 대체 誰の予定な 누가 の 정한 예정인 거야? 이 마을에는 살인자나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로 가득하다. 쇼와 57년의 죽음은 이미 이 마을의 누군가의 짓이라 생각해도 된다. 일어날 모든 죽음은 이 마을을 지배하는 자들이 저지른 죽음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쇼와 58년의 죽음은 설명할 수 없다. 마지막 죽음은 그들이 바랄 리가 없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해물은 뭐든 제거한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마지막 죽음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 마지막 죽음만은 그들과 관계가 없다. 하지만 마지막 죽음은 반드시, 거의, 분명히, 예외 없이 일어난다. 아마도 분명 틀림없이 마지막 죽음은 손수건 따위 입을 막힌 의식이 멀어지고 두 번 다시 의식을 되찾지 못한 자비로운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건 대체 누구의 예정일까? 私は幸せに生きたい。望みはそれだけ。大好きな友人たちに囲まれて楽しく日々を過ごしたい。それだけなの。それ以上の何も望んでいないの。リカちゃん死にたくない。 소녀는 무표정한 채로 띄엄띄엄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다. 잠시 후 우리들을 취객이 발견했다. 소녀도 그리고 나까지도 술잔치에 끌려가고 말았다. 사람들은 완전히 취해서 내 붕대투성이의 머리를 보고도 풀어주려 하질 않았다. 뭐 하긴 병원을 빠져나올 정도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지. 소녀도 축제에 완전히 녹아들어 고양이처럼 모두의 귀여움을 받고 있었다. 그 표정이 너무나 귀여워서 아까까지 자신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하고 죽고 싶지 않다고 중얼거리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렇게 따지면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과격한 저항 세력의 주요 멤버라는 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마을 축제에 모인 만큼 여기에서 술에 취해 떠드는 20명 전후의 노인들 중에서는 마을의 중립도 포함되어 있을 터였다. 그 중에서는 틀림없이 소노자키 본가 친족회에 소속된 멤버들도 있겠지. 즉, 직접적인 면식은 없어도 내 정체를 아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들은 이 좁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가 외부인이라는 사실은 금방 간파당했다.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재미있다는 듯이 내가 사는 도쿄 이야기를 물어보았고 도시의 희박한 대인관계, 너무나 형편없는 생활 환경을 동정하며 술안주로 삼는 것이었다. 잠깐만요. 여섯 시부터 파파를 하기로 해서 아무튼 장관과 밀담이 전부 끝나 손자도 경찰 손에 넘어간 지금 모든 것은 끝났다. 나를 이제와 험악하게 다룰 필요가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 역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적대하는 처지였을 뿐 이를 떠나면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었다. 이 마을을 다시 찾아왔을 때 이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평화로운 마을로 평범한 마을로 돌아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 다시 소녀와 함께 마을 안을 여유롭게 산책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내 컵에는 또다시 맥주가 가득 따라졌다. 해방된 것은 한밤중이었다. 소녀는 어느 틈엔가 모습을 감추었다. 크게 하품을 해서 부모가 집에 가서 자라고 했던가? 노인들은 다친 사람을 이렇게 오래 붙잡아서 미안하다며 웃으며 말했다. 나도 공짜술을 마신 이상 조금은 정리를 도우려 했지만 그들은 손님은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절했다.
게다가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차 안에서 수마에 빠져서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무렵엔 완전히 잠들어 있었다. 병원 정문은 이런 시간이 당연히 잠겨 있었다. 뒷문이 하나 두리번거리고 있자니 숙직을 서던 사람에게 발견되어 병원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こんな時間までどちら入江先生も心配してましたよ。ご迷惑をおかけしました。神社でお祭りの人たちに引き止められまして。ああ、そういえば今日は神社で町会の人たちが集まって飲むとか言ってたな。それはご愁傷様。傷は大丈夫ですか？ちょっとズキズキし、多分アルコールのせいだと思います。そうだ、お連れの刑事さんが連絡が欲しいと言ってましたよ。いけな、大石さんを待たせてたんだった。 시계를 본다. 이미 연락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다. 내일 전화로 사과하자. 나는 병실로 돌아가 내가 빠져나왔을 때와 똑같이 흐트러진 침대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 맞다. 불을 꺼야지. 하지만 강한 수만은 내 몸의 전원을 뚝 끊어버리듯 깊은 잠속으로 데려갔다. 엄마 일기. 나는 저 아이 어딘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글로 적었고 나서야 비로소 자각한다. 육아지 찜살을 뒤적일 필요도 없이 아이는 부모의 인형이 아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부모의 자격이 없다. 그런 게 아니다.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오히려 글로 표현하는 게 더 어렵다. 나는 내 아이에게 평균만을 바랄 셈이었다. 뒤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뛰어날 필요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나이에 걸맞는 감성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유치원 무렵부터 이상했다. 같은 반 아이들의 뇌의 소풍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떠들며 돌아다닐 때에도 그 아이는 지루한 얼굴로 혼자 떨어져 있었다. 운동회에 사용한 놀이도구를 망가져 버렸을 때도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그 아이만 지루한 얼굴로 혼자 떨어져 있었다. 선생님이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어주어도 그 아이만은 웃지 않는다. 맛있는 도시락이 있어도 그 아이만은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라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위에 적은 것과 정말 똑같은 일이 생겨도 그 다음에 그 나이에 맞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부모인 나로서는 그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다. 어째서 저번 소풍은 무관심했는데 이번 소풍은 기뻐했을까? 어째서 저번 그림책엔 무관심했는데 이번 그림책은 기뻐했을까? 어째서 저번 도시락엔 무관심했는데 이번 도시락엔 기뻐했을까? 전자와 후자는 내가 보기엔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인다. 때로는 전자 쪽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다. 그 아이의 감성을 모르겠다. 보호자 면담에서도 선생님은 나와 똑같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 또한 우리 아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서 둘이서 서로 고민했다. 남편은 어린아이의 감성은 어른과 다르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신경 쓸 필요 없다며 낙관적이다. 위기감이 결여된 모습에 한탄하고 말았다. 내 기분이 좋았던 어린아이. 그 아이를 기쁘게 해주고자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메뉴로 실력을 발휘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애매한 표정으로 지루한 듯 웃을 뿐이었다. 나는 그 모습에 갑자기 화가 나서 그 아이의 머리를 때렸다. 어느 날씨 좋은 날 막 늘었던 세탁물이 강한 바람에 날려 건조대체로 뒤집어져 처참한 꼴이 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당황해서 세탁물을 줍는 나를 보며 깔깔거리고 크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에 갑자기 화가 나서 그 아이의 머리를 때렸다. 그런 일이 계속 몇 번인가 있었다고 기억한다. 언제부터인가 그 아이는 나에게 지루한 듯한 표정밖에 짓지 않게 되었다. 나는 나쁜 어머니였다고 반성했다. 아이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작은 대화부터 차근차근 회복하려 했다. 텐마루에서 무언가 만들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며 나는 말을 걸었다. ここ数日気持ちのいい晴れの日が続いて気分がいいわね。 그 아이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지루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시선을 다시
시선을 다시 손끝으로 돌려 만들기에 몰두했다. 여태까지 나였다면 이 행동만으로도 머리를 때렸을 것이다. 꾹 참았다. 何を作ってるの？お人形てるてる坊主。 그 아이는 신문지에 같이 온 광고지를 능숙하게 이용해서 테루테루 보호즈를 만들고 있었다. 비가 내린다는 예보는 없었다. 하지만 이 나이 나름대로 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에 테루테루 보호즈를 만들고 있었던 거겠지. 나는 아이의 생각을 오랜만에 이해할 수 있어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털실 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가 만든 귀여운 테루테루 보호즈를 처마에 매달아 주었다. ダメよ、頭が重すぎるから逆さてるてる坊主になっちゃったわ。これじゃ晴れじゃなくて雨になっちゃうわよ。 내가 테루테루 보호즈를 떼어내려고 하자 그 아이는 그만두라는 듯이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逆さになるように作ったのだからそれでいいの。 일부러 거꾸로 매달리게끔 만든 거니까 괜찮아. でもリカ、てるてる坊主が逆さじゃ晴れのおまじないにならないわよ。雨が降るようにおまじないをしているからそれでいいの。 나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필사적으로 누른다.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あ、そっか。お庭の朝顔が晴れ続きで元気がなくなっちゃったから雨が欲しいのね。 그 아이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표정을 지었다. 晴れにね。飽きたの。 모르겠어. 나는 저 아이를 모르겠어.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